토성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행성입니다. 그리고 토성의 위성들 중 몇몇은 매우 유명하지요. 타이탄, 엔셀라두스, 레아는 모두 이 골이 달린 거대한 행성 주위를 우아하고 일정한 궤도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성의 중력 영향권이 미치는 아주 먼 바깥쪽 행성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는 이곳에 속하지 않는 천체가 하나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상처투성이며 홀로 고립된 이 천체는 다른 위성들과는 반대 방향으로 공전하며 시스템의 흐름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이 천체는 거대 행성들이 궤도를 이동하고 태양계가 요동치던 격동의 시기를 겪은 일종의 타임캡슐입니다. 이곳은 산사태가 일어나고 이산화탄소가 얼어붙어 있으며 토성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 만큼 거대한 먼지고리가 숨겨져 있는 세계입니다. 원래 그곳에 있어서는 안 되는 위성, 즉 토성의 중력에 붙잡혀 40억 년 동안 갇혀있는 이방인, 바로 포이베입니다. 포이베의 이야기는 조용한 천문학 혁명과 함께 시작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천문학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육안으로, 그리고 1600년대 초 망원경이 발명되면서 관측 가능한 영역이 획기적으로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은 19세기에 등장한 건판 사진 기술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카메라 셔터를 몇 시간 동안 열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리판에 오랜 시간 빛을 모으면서 갈릴레오나 카시니조차 꿈꾸지 못했던 수천 배나 희미한 천체들을 포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898년 윌리엄 헨리 피커링이 이끄는 하버드대학 천문대팀은 페루 아레키파의 공기가 희박하고 건조한 고지대에 관측소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24인치 브루스 망원경을 사용하여 남쪽 하늘에 대한 정밀사진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작업은 매우 지루했습니다. 촬영된 유리 건판들은 미국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인간 계산원들이 돋보기를 들고 건판을 삽사시 뒤지며 새로운 천체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던 1899년 피커링은 전해 8월에 촬영된 건판들을 분석하다가 아주 미세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밝기는 15.5 등급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한계보다 약 4,000배나 희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점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피커링은 여러 날에 걸쳐 이 점의 궤적을 추적했습니다. 별들은 제자리에 고정되어 있었고 토성은 움직였는데, 이 미세한 점은 토성과 함께 움직이면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다른 위성들과는 전혀 다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899년 3월 18일, 그는 포이베의 발견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직접 눈으로 관측하지 않고 사진건판의 이미지를 통해 발견된 천연 위성이었습니다. 20세기 초 천문학자들이 포이베를 추적하면서 발견의 기쁨은 이내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이베는 단순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궤도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태양계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습니다. 모든 천체가 회전하는 하나의 가스 원반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태양계 행성들과 그 위성들은 거의 예외 없이 같은 방향, 즉 시계 반대 방향인 순행 궤도로 공전하고 자전합니다. 하지만 포이베는 이 법칙을 깹니다. 토성의 자전 방향이나 다른 위성들과 정반대 방향인 시계 방향으로 공전하는 것입니다. 이를 역행 궤도라고 부릅니다. 위성이 거꾸로 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과학자들은 한 가지를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포이베가 그 자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포이베가 아기 토성을 둘러싸고 있던 먼지 원반 속에서 만들어졌다면 주변 가스 구름과의 마찰 때문에 결국 다른 위성들처럼 순행 궤도를 돌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역행 궤도는 포이베가 격렬한 과거를 거쳐왔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즉, 포이베는 토성계의 원주민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뒤 토성의 강력한 중력에 포획되어 갇힌 외래 천체라는 뜻입니다. 포이베와 토성 사이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멉니다. 포이베는 토성으로부터 평균 약 1300만 킬로미터 떨어진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토성의 또 다른 위성인 이아페투스보다 거의 4배나 먼 거리이며 태양에서 수성까지 거리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이 어두운 위성이 고리 행성 주위를 외롭게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550일, 즉 18개월이나 걸립니다. 토성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포이베 표면에서는 토성의 상징인 아름다운 고리를 육안으로 볼 수조차 없습니다. 밤하늘에는 고리가 없는 단지 작지만 눈부시게 밝은 토성만이 빛나고 있을 뿐입니다. 토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포이베는 발견된 후 거의 한 세기 동안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습니다. 1981년 토성계를 지나간 보이저 2호조차 220만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포이베를 검고 찌그러진 얼룩 정도로만 포착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무언가 있고 그것이 매우 기묘하다는 것만 알았을 뿐 정체가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카시니 탐사선이 도달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카시니의 임무를 기획하던 설계자들은 독특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카시니가 토성 궤도에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감속을 해야 했는데 이는 토성계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토성 중력의 영구히 포획되기 위한 중요한 엔진 분사를 하기 19일 전, 즉 2004년 6월 11일에 포이베를 아주 가깝게 지나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수수께끼 위성을 가까이서 관측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카시니가 감속 엔진을 분사하여 토성 안쪽 궤도로 들어가면 포이베의 역행 속도에 맞춰 다시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연료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짧고 긴장 넘치는 몇 시간 동안 어두운 위성이 탐사선의 카메라를 가득 채우며 단순한 점이 아닌 복잡한 천체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탐사선이 포이베를 스쳐 지나간 상대 속도는 초속 5.8k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포이베는 이내 카시니의 시야에서 벗어나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카시니가 지구로 보내온 이미지들은 형제 위성들과 전혀 닮지 않은 포이베의 실체를 보여주었습니다. 포이베는 지름이 약 213km인 대략적인 구형 천체이지만 표면은 수많은 충돌로 인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모습이었습니다. 반사율은 고작 10%에 불과하여 아스팔트처럼 검은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카시니의 카메라는 포이베의 표면을 상세히 지도화하여 수많은 크레이터와 밝기 차이를 밝혀냈습니다. 분광기로 표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물얼음과 이산화탄소철을 함유한 광물들이 검출되었으며 태양계 외곽 천체나 원시탄소질 운석에서 흔히 발견되는 유기물 흔적도 확인되었습니다. 표면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구조는 지름이 101km에 이르는 거대한 제이슨 크레이터로 이는 위성 전체 지름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크기입니다. 포이베가 이 정도의 대충돌을 겪고도 산산조각 나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랍습니다. 이는 포이베가 일부 소행성처럼 느슨하게 뭉쳐진 돌더미가 아니라 단단하게 뭉쳐진 고체 천체임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표면 곳곳에서 발견된 산사태 흔적이었습니다. 포이베의 중력은 매우 약하지만 운석이 충돌할 때 크레이터 벽을 무너뜨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어두운 표면 물질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는 눈부시게 밝은 흰색 줄무늬들이 드러났습니다. 포이베는 단순한 돌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포이베의 시체는 얇은 먼지 옷을 입은 거대한 얼음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겉모습은 검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깨끗한 얼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포이베의 진짜 정체는 밀도 측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카시니가 포이베를 지나갈 때 미세하게 흔들린 궤적을 측정하여 포이베의 중력을 계산했고 이를 통해 알아낸 밀도는 세제곱센티미터당 약 1.63g이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토성의 일반적인 위성들은 대부분 밀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1g 안팎인 가볍고 구멍이 많은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 포이베는 밀도가 훨씬 높아 전체의 53%에서 67%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밀도는 명왕성이나 해왕성의 위성인 트리톤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포이베가 초기 태양계에서 행성으로 성장하려다 멈춘 행성 배아 단계의 천체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내부가 열을 받아 암석 중심핵과 얼음 멘틀로 분화하기 시작했으나 완전히 발달하기 전에 성장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화학적 지문 역시 이를 증명합니다. 카시니의 분광기는 표면 암석에 갇혀있는 이산화탄소를 감지했습니다. 토성 안쪽에 따뜻한 위성들이었다면 휘발성이 강한 이산화탄소는 수십억 년 전에 이미 우주로 증발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여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포이베가 해왕성 궤도 너머 머나먼 태양계 외곽의 동토지대인 카이퍼 벨트에서 탄생했음을 확인해줍니다. 카이퍼 벨트에서 태어난 이 생존자는 기나긴 여정 끝에 토성까지 흘러왔고 결국 토성의 중력에 붙잡혀 위성이 되었습니다. 토성에 붙잡힌 이후에도 포이베의 역사는 계속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이 어두운 위성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미세 운석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작은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어두운 표면 물질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습니다. 포이베의 중력이 워낙 약했기 때문에 이 먼지들은 쉽게 중력을 탈출하여 토성 주변의 역행 궤도로 안착했습니다. 이렇게 수십억 년 동안 쌓인 먼지들은 오랫동안 인류의 눈을 피해 숨겨져 있다가 마침내 2009년 스피처 우주망원경에 의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거대한 포이베 고리입니다. 이 고리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는
희미한 열을 뿜어내며 빛납니다. 포입의 고리의 규모는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토성에서 약 600만 킬로미터에서 1600만 킬로미터에 이르는 광활한 공간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고리의 전체 부피 안에는 지구를 무려 10억 개나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구에서 이 고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다면 밤하늘에서 보름달 2개를 합친 너비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 태양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고리입니다. 포입에는 이 거대한 고리의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지 입자들이 너무나 넓은 공간에 극도로 희박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반사되는 햇빛으로는 관측할 수 없었고, 스피처 망원경이 먼지 입자가 방출하는 미세한 열 에너지를 감지해낸 덕분에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거대한 고리는 토성의 주 고리 평면에 대해 약 27도 기울어져 있는데, 이는 포이베의 공전 궤도 경사각 및 역행 궤도와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고리의 성분 역시 포입의 표면의 어두운 물질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포입의 고리를 채우고 있는 먼지들이 바로 포입에서 떨어져 나온 파편들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천문학계에서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었습니다. 1671년 조반니 카시니는 토성의 위성 이아페투스를 발견한 뒤 매우 기이한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아페투스의 한쪽 면은 눈처럼 하얗고 반대쪽 면은 석탄처럼 검어 마치 음양의 문양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포입에는 시계 방향인 역행 궤도로 도는 반면 이아페투스는 시계 반대 방향인 순행 궤도로 돕니다. 포입의 고리에서 떨어져 나와 토성 안쪽으로 서서히 끌려 들어가는 어두운 먼지들은 마주오는 이아페투스의 진행 방향 쪽 표면에 정면으로 충돌하며 쌓이게 됩니다. 결국 포입에는 수백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아페투스에게 끊임없이 어두운 먼지를 뿜어내어 스프레이를 뿌리듯 물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300년 동안 천문학자들을 괴롭혔던 기묘한 흑백의 대비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해왕성 너머 먼 곳에서 태어난 이 어두운 위성은 어떻게 태양과 훨씬 더 가까운 토성 궤도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가장 유력한 가설인 니스 모델에 따르면 약 40억 년 전 태양계의 거대 행성들이 궤도를 이동하는 격동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초기 카이퍼 벨트는 중력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엄청난 혼돈 속에서 수많은 얼음 천체들이 태양으로 추락하거나 태양계 밖 먼 우주로 튕겨나갔습니다.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천체들은 운 좋게 가스 거대 행성들의 중력에 붙잡혀 위성이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과 토성의 포이베가 바로 그 대표적인 주인공들입니다. 따라서 포이베는 단순한 위성을 넘어선 소중한 유물입니다. 초기 태양계 외곽을 형성했던 원시 물질의 파편들이 토성의 차가운 중력 속에 고스란히 얼어붙은 채 보존된 타임캡슐인 셈입니다. 행성들이 자리를 바꾸며 수많은 돌덩이들을 사방으로 날려보내고 그 파편들이 거대 가스 행성들에 붙잡히던 격동의 시대를 증언하는 산증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 어두운 표면 먼지층 아래에는 정확히 무엇이 있을까요? 내부 구조는 정말로 암석핵과 얼음 멘틀로 나뉘어 있을까요? 포이베가 카이퍼 벨트의 정확히 어느 영역에서 출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포이베는 초기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성계는 멈춰있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며 우주의 천체들이 기나긴 여정 끝에 낯선 곳에 안착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포이베는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토성의 어두운 침입자 포이베는 오늘도 고독한 감시자처럼 묵묵히 제 궤도를 돌며 토성계의 영원한 발자국을 새겨가고 있습니다. 포이베가 카이퍼 벨트의 정확히 어느 영역에서 출발했는지 명확하게 밝혀낼 수 있을까요? 포이베는 초기 태양계의 기원과 진화의 비밀을 간직한 채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성계는 멈춰있는 곳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역동적인 공간이며 우주의 천체들이 기나긴 여정 끝에 낯선 곳에 안착해 지워지지 않는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사실을 포이베는 조용히 상기시켜줍니다. 토성의 어두운 침입자 포이베는 오늘도 고독한 감시자처럼 묵묵히 제 궤도를 돌며 토성계의 영원한 발자국을 새겨가고 있습니다.